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4월입니다. 연초에 올렸던 용과 관련된 첫 번째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용 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용 이야기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이 펼쳐질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서울시는 2024년 2월 서울을 상징하는 캐릭터 해치를 15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색상은 단청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차분한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귀와 팔과 꼬리는 쪽빛의 푸른색을 더해서 세련된 느낌을 살렸고요. 여기에 사방신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해치의 소울 프렌즈로 공개가 되었죠. 사방신은 우리 역사 속에 사신도라는 이름으로 중요하게 등장하죠.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지켜주는 수호신인데요. 그 중에서도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며 모든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구려 벽화 속에 많이 나타나고 강서대묘 사신도가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무덤에 용을 그려 넣으면 무덤 주인이 제대로 길을 찾고 나쁜 기운이 스미지 않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 송산이 고분과 능산이 고분에도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14대 임금 선조가 잠든 목릉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 우리의 조상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얼마나 사신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이죠. 무덤이 아니더라도 왕실이나 관청에서도 용이 그려진 그림을 자주 그리곤 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승천하는 용을 그린 운용도가 대표적인데요. 연초에 궁궐이나 관청의 대문 등에 붙이면 귀신과 재앙이 싹 물러간다고 여겼죠. 또한 용 그림을 걸어두면 비를 내리게 해준다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사신도나 용이 그려진 민화를 그래서 그리곤 했던 것이죠. 멀리 놓고 감상하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생활 곁에 많이 활용되는 익숙하고 고마운 그림이 바로 용의 그림이었던 셈이죠. 순우리말로 미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용은 물을 지배하는 귀한 신으로도 여겨집니다. 1999년 경복궁 경회로 연못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청동용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콧수염을 동그랗게 말고 혀를 살짝 내민 해학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죠. 조선 후기인 1865년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청동용을 연못에 넣은 뒤에 물의 기운을 뿌려서 만세토록 궁궐을 보호하소서라는 고사제문을 바쳤다고 합니다. 또 물숫자 속에 용 글자를 천자나 써서 메워서 만든 부적도 있었죠. 용의 힘으로 궁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는 그 의미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죠. 왕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용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용왕굿이나 용신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흔적인데요. 용왕굿은 마을마다 행해지는 전통이었습니다. 농악대가 우물곁을 지날 때 주위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불렀죠. 물 주소 물 주소 용왕님네 물 주소 뚜리라 뚜리라 물구멍만 펑펑 넉넉한 물과 풍년을 기원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음력 6월 15일은 명절 유두절입니다. 이 유두절에는 용신제 풍속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논에 물을 대고 보리개떡이나 밀개떡을 한 덩이 쪄다 놓고 풍년을 빌었다고 하는데요. 나라에 가뭄이 들면 용 그림을 그리고 비를 빌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용은 정말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의외로 친근한 존재였던 것이죠. 동양과 우리나라에서 용은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속담과 사자성어 속의 의미도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등용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 중국 황하상류에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었다고 하죠. 물살이 어찌나 거센지 크고 힘센 물고기도 거슬러 오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 협곡에 오른 물고기는 결국 그 물고기가 용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만들어졌죠. 중국 후한 시대에는
환관들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관리들은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절에 환관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지키는 관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응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날 경찰청장의 위치에 올라서 환관들과 대적을 했습니다. 이응의 이름은 나라에 널리 퍼졌고 모두가 그를 칭송했죠. 젊은 관리들은 이응을 아는 것만으로도 용문에 오른 것처럼 굉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응의 추천을 받으면 최고의 명예라고 여기게 되었고 등용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거나 혹은 출세를 하기 위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요. 사람이 출세를 하면 뭐라고 부르죠?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속담을 쓰죠. 용이 제대로 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의주, 물, 구름, 바람, 비 바로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필수적인데요.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다. 용 가는데 구름 간다와 같은 속담들. 바로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세를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위의 여건이 맞아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얼마나 더 강한 힘을 얻을지 상상 가시나요? 뿐만 아니라 매우 좋은 수가 생겼다라는 뜻으로 용꿈 꾸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꿈 중에서도 용꿈은 가장 좋은 꿈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태종 이방원의 부인 윤 씨가 용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얻은 아이가 바로 조선 최고의 성군, 제가 너무나도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이었다고 하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용띠는 12띠 중 5번째 띠가 됩니다. 기가 세고 후퇴할 줄 모르는 기질을 가진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단 어떤 일에 매달리면 끝까지 이를 관철시키는 돌파력과 결단력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연예계의 수많은 크루들 중에도 절친하기로 유명한 용띠 클럽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종국, 차태현, 홍경민, 장혁, 홍경인 등 모두 30년 지기 동갑 친구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용띠 위인들 과연 누가 있을까요? 1820년생이었던 이 사람을 먼저 살펴보기로 할까요? 이 사람은 조선의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왕족이었지만 건달 행세를 하면서 세도 정치가들의 견제를 피했고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본인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으면서도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여서 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렇죠. 흥선대원군입니다.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섭정을 하기도 했죠.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붕당의 온상이었던 서원을 축소시켰던 일을 하였는데요.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훗날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고 물론 본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뒤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대단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도 1880년 용띠인데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활약을 했던 역사학자이자 언론가이기도 했습니다.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해서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민족사관은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죠. 신채호 선생은 행동하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비밀결사단체였던 대한독립청년회를 창단해 그 단장을 역임했죠. 무장투쟁단체인 의열단의 선언서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볼까요?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할 수 있으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이라는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이 못하며 1000억 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에 폭동만 못할지니라. 신채호 선생은 끊임없는 투쟁이 이어져야 일제에게서 벗어나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 선생님도 1904년 용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했던 저항 시인이죠.
이육사 선생은 의열단에 가입하고 활동하던 중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마는데요. 이때 수감 번호를 따 본인의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고문과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중에도 다양한 시를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포도, 교목, 광야 등 대단한 작품을 남긴 너무나 멋진 시인이죠. 이 밖에도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겨라라는 명언을 남긴 고려의 최영 장군도 용띠,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홍범도 장군도 용띠, 동양척식회사에서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 나석주 선생도 모두 용띠입니다. 용띠 중 씩씩하고 용감한 인물이 유독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오늘은 용띠 인물인 이육사 선생의 광야 한 구절과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채널 반주어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주제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